울산 지역 취업률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14개월 만에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대면 서비스업은 여전히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중증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환경부가 울산 전체 동네별로 공해 오염도 조사를 마쳤지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꽁꽁 얼어붙었던 고용시장이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아졌습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대면 서비스업은 여전히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취업자는 55만 3천 명, 취업률은 57.4%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2월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후 줄곧 하락하다 14개월 만에 처음 반등한 겁니다.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도소매와 일반 음식업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또 7.9%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이 2.2%,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이 2.6%, 건설업이 15% 상승하며 고용시장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의 질도 개선됐습니다.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맺는 상용 근로자는 2.3% 증가한 반면 임시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는 각각 7, 8%씩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 2만 6천 명이나 됐던 일시 휴직자가 올해는 6천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상용 임금 근로자가 증가한 것은 그 제조업의 그 자동차 산업 부분에서 그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실업률은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포인트 하락한 3.2%로 조사됐습니다. 울산 소재 기업들이 잇따라 1분기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고 수출은 지난 2월 반등에 성공한 뒤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수주단 증가와 더불어 백신의 어떤 접종으로 인한 어떤 그 기업 가동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실업급여 수급자도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만 잡는다면 고용 사정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충격에 빠졌던 울산 지역 고용 시장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오늘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명 발생했습니다. 22명은 남구 선양교회와 유흥주점 집단 감염 확진자 등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4명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감염 경로는 조사 중입니다. 어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5,240여 명 중에서도 확진자가 7명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울산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2,309명입니다. 자, 그러면 울산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유희정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네.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 들어서 확산세가 좀 누그러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주에 하루 5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던 데 비해서 이번 주 들어서 확진자가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잠시 소강 상태에 머무르는 거로 봐야지 확산세가 잡혔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울산 지역의 확진자가 급증한 게 지난달부터인데 지난달의 확진자가 총 77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지난달보다 오히려 빠릅니다. 예, 그러면 뭐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중증 환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울산에서 중증이나 위중한 환자가 대거 발생한 게 지난해 12월에 양지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에 발생했던 확진자들은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경증에 그쳤는데 지난주부터 중증 환자가 다시 1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감염력만 놓고 치명률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치명률도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높다는 관찰 결과가 세계 각국에서 나오고 있고 울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걸로 보입니다. 예.
중증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코로나19 병상 가동에 좀 부담이 된다는 얘기일 텐데 네. 아무래도 근본적으로는 이 확진자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울산시가 이번 주로 끝내려고 했던 임시 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이달 말까지로 늘린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숨은 확진자를 빨리 찾아야 이들로 인한 연쇄 감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방역당국에서는 남구의 모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종업원과 이용객들이 무더기로 감염됐는데 주점에서 방문 기록 작성을 제대로 안 해서 어디에 숨은 확진자를 남겨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를 좀 해결하려면 백신 접종이 좀 빠르게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울산 지역의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는 65세 이상의 연령층에 대해서 접종 예약을 받고 있고요. 이제 60세 이상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도 시작이 됩니다. 현재 울산 지역의 백신 접종 예약률은 전국의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데요. 백신 수급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접종을 예약해 달라는 게 울산시의 입장입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치명률이 매우 높지만 백신을 단 한 번만 접종받아도 86.6%까지 감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와 백신 접종 현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희정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울산 산업단지에서 나온 공해가 암과의 상관관계 등 시민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소식, 연속기획을 통해 단독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환경부는 이미 지난 3월 울산의 각 동네별로 얼마나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조사를 마쳤는데 어찌된 일인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이러한 비공개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많은 공해를 배출하고 있는 울산 산업단지. 유니스트 최성득 교수팀은 환경부 영역으로 울산 지역 20곳의 공해 오염도를 최초로 측정해 지난 3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측정 분석 자료하고 모델링 결과, 그다음에 오염물질의 배출되는 위치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느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이런 모니터링,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취재팀이 울산 동네별 오염도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에 보고서 전문을 정보공개 청구하고 국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울산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측정해 세부 조사가 필요한 50개 동을 뽑아냈지만 주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정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환경단체가 그동안 자체적인 대기질 모니터링을 통해 공해 취약 지역으로 밝힌 곳은 공단이 집중된 남구 서남동, 울주군 온산읍 등 9곳.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오염 지역과 대부분 일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안심해도 될 것 같고 이러이러한 부분 문제가 있으니까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런 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불필요한 그 오해나 또는 이제 의혹을 해소하고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이번 연구. 상세 조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큐브 뉴스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오늘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기존 일자리 유지와 정년 연장, 임금 9만 9천 원 인상 등을 담은 올해 임단협 교섭안 확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만 60세인 정년을 최고 만 65세로 연장하고 변화하는 생산 환경에 맞춰 차세대 차종이나 친환경차 관련 주요 부품을 생산할 때 국내 공장 우선 배치안을 상정해 일자리를 지킨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14일까지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고 늦어도 6월 초부터 상견례를 시작으로 사측과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의 트램 노선 사용을 두고 벌어지던 갈등이 합의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폐선부지 사용에 부정적이던 북구 지역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울산시 관계자들과 오송에 위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방문해 트램을 시승해보고 기술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가장 걱정하던 소음과 진동이 우려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트램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주민들도 폐선부지 활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할 위원 후보 7명에 대한 기관별 추천이 완료됐습니다. 최종 추천된 7명은 김태근 울산경찰청 인권위원장, 이종형 변호사, 주석돈 전 울산경찰청 보안수사대장 등입니다. 울산시는 이들 위원 후보를 대상으로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하는 자격 검증, 위원회 조례 공포 등을 거쳐 이번 달 중에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후보 2명을 일방적으로 추천했다고 항의했습니다. 정부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을 갈수록 높이고 있지만 울산 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밝힌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 보유 현황과 구매 실적을 보면 중구와 울주군, 울산도시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4개 기관은 50% 미만으로 의무 구매 비율인 80%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특히 동구는 구매 실적이 아예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합비를 빼돌려 도박과 생활비로 쓴 노동조합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기업 비정규직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89회에 걸쳐 조합 운영비 7,500만 원가량을 본인 명의의 통장 여러 개로 빼돌려 도박과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의 한 지역 농협이 유력 정치인 최측근의 가족과 땅 거래를 하며 기존 사업 계획과는 다르게 토지 대금을 증액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토지를 구매한 정황이 의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농협은 종합시설 신축 공사를 위해 정치인 최측근의 친형인 A씨 등 4명과 지난 2017년 토지를 거래했지만 기존 사업 계획보다 비싼 토지를 구매해 자금난으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접수된 고소고발은 현재까지 없으며 해당 내용에 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구 주민들이 병영성의 정비 예산 확보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 등은 국가지정사적 325인 병영성의 서남 구간에 나무가 뿌리를 내려 석축이 뒤틀리고 폐가와 자풀이 엉겨 있다며 정비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문화재청에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 등을 요구하는 주민 2천여 명의 서명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울산 남구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 구성을 놓고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임시회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남구의회는 그간 여당 3명, 야당 3명, 의장 추천위원 1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왔는데 현재 의장 추천 의원 몫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남구청의 올해 추경은 총 5,909억 원으로 의회에서 구비가 편성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와 코로나19 사업 등의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가 각종 고충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 실제 현장에서 80% 넘게 이행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원회는 그동안 내린 결정사항 116건에 대한 지자체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결정의 99.1%가 수용됐고 88.8%는 실제로 이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정은 울산 점자도서관 건립과 확충, 주상복합 건축물 옥상 조경시설 개선 등 1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형 특성을 고려해 소음 대책 지역 경계를 확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음 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맞닿아 있는 건물도 소음 대책 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소음 피해 지역 학교, 주택뿐만 아니라 경로당 등 노인 아동 시설에도 전기료가 지원됩니다.
지난 2006년 선정된 울산의 소음 대책 지역은 중구 병영 1, 2동 일부 지역과 북구 송정동 등 총 면적 1.85제곱킬로미터입니다.